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한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재학 중인 21학번 최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의 행동과 마음 그리고 정신 시스템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는 과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범죄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범죄 심리학 중에서 거짓말 탐지와 진술 분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직종을 찾아보다 보니까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이렇게 프로파일러를 육성하고 되게 잘 가르치는 대학을 찾아본 와중에 한림대학교 심리학과를 찾게 되었고, 현재 이 학교에 와서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인상은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심리학과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맨 처음에 느꼈던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되게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너 그 MBTI의 ENFJ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배울 줄 알았는데, 보기와 보다는 되게 뇌와 생물학을 되게 많이 배우고, 거기에 통계 같은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방법도 배우기 때문에 맨 처음엔 되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연구에 포커스가 맞춰진 학문이고,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느끼고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심리학과의 경우에는 수준을 나누어서 심리학을 배우는데, 1학년의 수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 입문이라고 해서 심리학문의 개론, 서적을 위주로 배운 다음에 2학년 때는 이제 발달, 사회, 범죄, 그리고 동기와 행동과 같이 되게 기초적인 심리학 학문을 배우며, 3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심리평가와 실습, 그리고 상담 이론과 실제, 그리고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되게 체계화된,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제 사심이 살짝 들어갔는데, 저는 범죄 심리학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한림대를 진학한 사람으로서 범죄 심리학이란 과목을 꼭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의 선배들이 말하기로 심리평가 및 실습이란 과목이 있어요. 이 심리평가 및 실습이란 과목은 여러분이 잘 아는 MBTI와 그리고 MMPI라고 이제 인성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TCI라고 성격 및 기질 검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심리학 검사를 평가하고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2인 1조로 되게 많은 심리학 실험과 평가를 직접 접해보면서 실습을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을 듣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2학년의 입장으로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전공을 떠나서 팀플이 있는 과제가 많은 수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잘하는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되게 능률이 저하되는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도박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일은 우선 학술제를 여는데, 이제 각 학과마다 동아리에서 활동한 것을 학술적으로 되게 발표하는 활동이에요. 이 중에서 저는 범죄 심리 동아리에 들어서 이제 모의범죄 현장 구성을 하여 학술제에 나가는데, 직접 모의범죄 사건을 구성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이제 추리한 다음에 맞추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되게 대인관계 폭도 넓어졌고, 저도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범죄 심리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림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을 한다면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과 그리고 학술제 활동에 꼭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림대 심리학과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양한 심리학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심리, 임상심리, 이상심리, 범죄심리, 그리고 조직심리학과 같은 정말 많은 범죄 심리학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심리학 분야를 배우다 보면서
심리학 회지의 포스트 발표와 같은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통해 실제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과의 단점은 정말 많은 양의 심리학을 배우기 때문에 머리가 정말 복잡해져요. 그리고 되게 환상이 깨진 것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은 뇌과학이기 때문에 생물학과 뇌에 대한 시각이 처리된 과정과 말이 나오는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을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이런 것을 숫자로 변환하여 측정하는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약간 생명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이 있다 하시는 분은 약간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ESFJ입니다. 제 MBTI의 수치와 심리학과의 약간 적합성을 고려해 본다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면 되게 발표하는 세미나 활동도 많고 동아리도 활발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면 심리학과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와 같은 내향적인 사람인 경우에도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되게 이성향으로 바뀌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MBTI를 떠나서 심리학과를 진학하고 싶은 사람은 꼭 오시길 바랍니다. 제 MBTI와 심리학과에 또 안 맞는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되게 외향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좋아하는데, 특히 연구 과정을 심리학 연구 기술과 같은 연구에 포커스가 맞춰진 강의와 같은 수업을 들으면 되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논문 같은 것도 많이 보는 활동이 많은데, 저는 이 활동에 대해서 되게 걱정도 많았고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활발하고 사람들과 만나며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좋아하는데, 연구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강의를 들으면 되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조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논문에 대해서 공유하고 조금 더 활동적인 분위기로 이제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흥미와 재미도 있어졌고, 앞으로는 또 연구에 대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긍정적으로 승화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심리학과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전공 지식과 또한 친구들도 되게 우울한 친구들이 있을 때는 대부분 저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받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우울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시험 기간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 생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엔 저는 되게 혼자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을 한다거나, 저 또한 친구와 이제 만나면서 얘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약간 전공학에서 심리학 전공에서 추천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존감을 높이기는 되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진다면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학창 시절을 수행하면서 시험 기간 스트레스, 또 학교 친구와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신다면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지금까지 ING 중인 활동도 있고 했던 활동도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그리고 조금 영향력이 있었던 저에 대해서 활동을 추천하자면, 우선 심리학과 과학생회 활동이 있어요. 과학생회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선배들과 학우들을 만나게 되며 서로 이제 학과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학과를 위해서 간식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세미나 활동, 교수님과의 대면 활동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직접 기획을 해보고 진행을 하는 활동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경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대학에 오신다면 학생 활동, 그리고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중앙 동아리 그리고 학과 동아리가 있어요. 중앙 동아리는 이제 우리 심리학과 말고 다른 법학과, 사회학과 그리고 다른 물리학과 같은 모든 단과대학교 학생회 그리고 학과들이 학과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말하고요. 그리고 학과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심리학과, 즉 학과 내부에서만 학과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학문적인 활동을 초점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을 말해요. 이 중에서 저는 한 가지를 추천하면 학과 활동 중에서 학과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임상심리 동아리, 그리고 범죄심리 동아리, 그리고 실험심리 동아리, 상담심리 동아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동아리는 범죄심리 동아리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학술제 때 모의범죄 현장을 구성하고 그 외에도 이제 진술서 분석 그리고 프로파일러가 하는 특강을 개설하여 매년 주최하고 있고요. 또한 별개로 친목 활동으로도 추리형 보드게임을 직접 만들어서 진행한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우선 현재로 교직이수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심리학과를 학부생을 졸업한다면 임용시험 준비를 한 2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용 준비를 하다가 만약에 임용이 붙으면 이제 전문 상담 교사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아서 학교에서 상담 교사로 근무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임용 준비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면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인 거짓말 탐지 그리고 진술 분석과 같은 범죄 심리학적 학문을 더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프로파일러 특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범죄의 길로 가게 된다면, 범죄 심리학의 학문의 길로 가게 된다면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이라는 또 피해자 심리에 대한 초점을 맞춘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취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에 대한 황상을 가지고 또는 범죄 심리학에 관심을 가져서 프로파일러라든지 또는 상담에 관심을 가져서 상담사라든지 임상심리사가 꾸민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않고 우선은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배워보기를 추천하고요. 다만 오실 때 뇌과학 그리고 통계적인 수학적 능력 그리고 이런 통계학을 주요 중심으로 한 분석 시스템을 돌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우선 배운다는 마음으로 심리학을 진학을 하신다면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학과 활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면 그 길로 모두가 들어설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심리학을 배우도록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듣고 이제 수능과 수시 면접을 통해 대학을 진학하는데 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에 대해 정말 수고했다고 느끼고 만약에 심리학에 대한 흥미가 있고 판단을 가지고 그에 대한 진로가 맞춰져서 우리 심리학과에 오게 된다면 되게 많은 활동을 도전하시고 많은 경험을 얻기를 응원합니다. 심리학과 화이팅을 외치며 심리학과 많은 지원 바랍니다. 선생님이 친구예요. 자, 친구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나도 모른다. 네 뭐만 몰라. 그러니까 이제 너의 마음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